네, 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12월 3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슈 역시 FOMC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18일, 19일 이틀간 양일간 열렸고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는 25bp 인상하면서 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상단은 2.5%, 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런 범위가 좀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은 2.5%까지 기준금리 인상됐고요. 자 이번에 상당히 기대가 됐던 것이 점도표였습니다. 점도표에서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자 2019년도 기존에 세 차례에서 이제 두 차례로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차례까지도 봤는데 두 차례로 한 차례 뭐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좀 예상치가 낮아졌지만 자 시장에서는 이 FOMC 결과를 다소 매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많이 기대를 했는데 기대보다는 덜 비둘기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지수가 좀 밀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뭐 FOMC 결과도 있겠지만 이게 그저 미국 정부의 연방 정부죠. 미국의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 네,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못 보면서 일단은 임시 예산안을 편성을 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좀 해결이 돼야지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텐데 자 금요일날 요 이슈 때문에 미국 증시 뭐 나스닥 같은 경우 거의 3% 정도 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국내 증시도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일단은 요 셧다운 우려가 빨리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에 수소차 그 다음에 전기차 섹터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정부에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자 전기차 섹터 종목들 네, 수소차 섹터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해당 섹터들 급등세 뿜어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자, 배터리 공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는 발표에 다시 한번 전기차 관련 섹터들 종목들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틀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최근에 계속해서 수소차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현대차에서 수소차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최근에 이쪽 섹터가 가장 강한 모습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자 반면에 제약바이오 쪽 이슈가 뭐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제약회사들 불법 리베이트 관련해서 조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동성제약이 일단 제일 먼저 얻어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대가 됩니다. 뭐 JW 중해제약, 하나제약 등등 해서 자 일단 불법 리베이트 관련 또 터지면서 종목들도 급락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는 네, 이벤트가 열렸는데 자,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있었죠. 시진핑 주석 연설에서 뭐 인상이 깊은 것은 중국의 발전이 다른 나라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역시 미국을 겨냥해서 했던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유가 이번 주에 또 10% 이상, 네,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하면서 WTI가 뭐 $50 붕괴되고, 자, 이제 $45대까지 뭐 순식간에 뭐 국제유가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 이번 주에 조금 내려왔죠. 1122.4원. 국내에서는 뭐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데, 일단은 환율도 어느 정도 좀 한 1120원대, 30원대에서 또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 움직임 한번 볼게요. 뭐 크게 변동성이 많이 나왔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소폭 밀렸죠. 한 8포인트 밀리면서, 네, 0.4% 정도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네, 1% 이상, 네, 1% 이상 상승했고요. 7포인트 정도 네, 상승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뭐 대선 테마주 이런 것도 좀 움직입니다만 역시 전기차, 수소차 이쪽이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다음 주 일주일 남았죠. 국내 주식시장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자, 25일 크리스마스로 휴장하는 날 빼면은 이제 4거래일 남았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 28일 폐장이고요. 자, 31일은 네, 휴장입니다. 31일 네, 휴장하고 1월 2일 날 국내 증시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네,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 네,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주봉 차트 한번 보면 늘 말씀드리죠. 박스권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 자, 최근에 뭐 이제 하단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은 언더슈팅 났던 구간을 잠깐 제외하고 나면은 지금 박스권을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자, 2050선 정도, 조금 2040대 후반. 그 다음에 상단은 저거를 좀 약간의 오버슈팅으로 본다면, 자, 요 정도 되겠네요. 2110 정도. 그래서 한 2050에서 2100 정도, 네, 요 정도 수준을 지금 이제 박스권으로, 좀 작은 박스권이죠. 뭐 요 사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해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뭐 수준이긴 합니다. 50포인트면. 하지만 요 범위를 최근에 거의 벗어나지 않으면서 지금 증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하단에 지금 와 있죠. 하단에 와 있습니다. 2060이니까 박스권 하단에 거의 와 있다고, 네,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사실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일단은 금요일날 미국 증시 급락을 했고, 또 연방정부 셧다운 이거 만약에 실제로 일어난다면 아마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 박스권 하단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빨리 요게 이슈가 해결이 되면 여기서 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도 박스권 뭐 한번 그려보면은 한 요 정도, 자,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650에서 700 정도, 네, 요 상하단 범위로 보면은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역시 코스닥은 변동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자, 박스권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자, 이번 주에 요 하단까지 정확히 내려왔습니다. 월요일날 밀려나면서 650까지 딱 내려왔죠. 월요일, 화요일 650대 초반까지 딱 내려오더니 일단은 여기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또 박스권 상단 한 700포인트 보고 올라갈 수 있느냐, 요 이슈는 미국 증시와 그 다음에 연방정부 이슈 요거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월요일날 또 다시 밀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26일까지 주식을 대주주 양도세 또 피하기 위해서는 매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증시가 어려웠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만한 투자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산타랠리, 산타랠리라는 것이 보통 요때 이후로 연말부터 해서 뭐 27일, 28일, 그 다음에 1월 초까지를 보통 산타랠리라고 뭐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고, 반등이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하지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큰 이슈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박스권을 일시적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2018년도 뭐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진짜 끝났죠.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거래일들 좀 잘 준비해서 계좌에 아마 물린 종목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계좌에 보면은 좀 손실이 크게 나고 있는 종목들도 일부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어느 정도 좀 반등 나왔다 싶으면, 아니면 올라가기 어렵다 싶으면, 자, 손절로 좀 처리해 놓고 2019년에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계좌 정비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리면서, 자, 12월 3주차 주간시황 분석 방송 마치고, 자, 2018년도 마지막 방송, 주간시황 분석 마지막 방송은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